이온이는 2006년 6월 3일 새벽 휴대폰이 든 가방을 날치기 당했다. 6월 5일 이온이는 친구와 함께 휴대폰의 최종 신호가 뜬 곳인 전북대 내 삼성회관을 찾아봤지만 휴대폰은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6월 6일 실종된 이온이 실종 전인 6월 1일 밤 10시 12분경 과외를 하기 전에 누군가와 통화한 것을 마지막으로 날치기를 당한 것이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날치기 사건 일주일이 지난 6월 9일 오후 16시 14분경 누군가가 이온이의 핸드폰으로 발신을 했었던 것이다. 너무나 당당하게 발신이 있었다고 밝히는 경찰. 그러나 너무나 당당하게 그게 누군지 모른다는 경찰. 날치기를 당해 사라진 핸드폰이 일주일 만에 나타났는데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 6월 9일 기준 최종 신호에 대한 추적도 하지 않았다는 건가. 6월 9일 이온이 휴대폰 통화 내역을 받은 경찰은 통화 내역 수사를 위해 받은 건가 아니면 삭제하기 위해 받은 건가. 이온이는 2006년 6월 6일 원룸에 들어온 후 오전 2시 59분에 컴퓨터로 인터넷 검색을 했다. 성추행과 112를 검색한 후 오전 3시 1분에 검색을 마친 이온이 그리고 오전 4시 21분에 컴퓨터가 꺼질 때까지 어떠한 컴퓨터 사용 흔적도 없다고 알려져 있다. 오전 3시 19분경 윈도우가 자동으로 복구 시점을 설정하는 1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도 이온이의 컴퓨터는 3회에 걸쳐서 짧은 사용 기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공병길 형사의 수첩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 이 짧은 사용 기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군가 함께 원룸에 있었고 화장실을 간 사이 잠시 인터넷 검색을 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이 기록마저 모조리 삭제되었다. 그런데 공병길 형사는 어떻게 이를 확보했을까? 삭제가 이루어지기 전 사이버팀에서 6월 9일 원룸을 방문하여 확보한 자료에 있는 것이 아닐까? 경찰은 왜 이에 대해 설명을 하지 못하는가? 이온이가 실종된 후 이온이의 원룸이 다시 열린 것은 2006년 6월 8일 오후 1시경 친구들의 신고에 의해서 다시 세상에 열린 이온이의 원룸. 이온이의 원룸에 새 도어락을 설치한 후 잠그진 않고 문을 닫아두기만 하고 원룸을 떠났던 친구들. 그리고 친구들이 각자 다 돌아간 이후인 오후 2시부터 가족이 온 오후 7시경까지 이온이의 원룸에는 아무도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온이 원룸에서 이온이 컴퓨터를 사용한 차가 있다. 6월 8일 오후 2시 18분부터 오후 6시 5분까지 무려 3시간 47분간 이온이의 원룸에 머문 자는 누구인가? 그는 왜 이온이의 컴퓨터를 건드렸나? 네이트온의 대화 기록과 쪽지를 삭제해야 했던 것인가? 그리고 왜 네이트온을 로그 해제시키고 나왔는가? 그리고 왜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나? 그리고 왜 이 침입자의 컴퓨터 사용 기록이 있는 시간대까지 모든 컴퓨터의 기록이 삭제되었을까? 이온이가 실종된 지 나흘 뒤 신고가 접수된 지는 이틀 뒤인 2006년 6월 10일 서울 여의도의 모 호텔에서 이온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으로 도용하여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경찰은 접속자를 찾기 위해서 2명의 형사를 서울로 급파한다. 하지만 이후 묵묵부답인 경찰. 2006년 7월 26일에 방송된 SBS 뉴스 추적을 통해서 이 사건이 알려지자 그제서야 내놓는 해명. 직원의 실수? 전주 덕진서의 경찰이 왜 서울에서 접속을 시도했는가? 왜 그 사실을 당시 수사팀장도 모르고 한 달이 넘도록 경찰 내부에서도 몰랐는가? 여기에 대한 경찰의 해명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다. 이에 대한 수사와 당시 접속을 한 직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졌을까? 6월 10일 비가 억수같이 오는 토요일. 왜 하필 경찰은 그날 이 무모한 짓을 한 것인가? 아니면 누가 진짜 서울에서 이온이의 주민번호로 접속을 한 것일까? 그리고 그것을 은폐해야만 했는가? 이온이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성추행과 112 검색 기록. 이온이의 가족은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고 6월 9일 덕진서 사이버팀에서 1차 조사를 하고 간 후에도 추가 정밀 조사를 요청하기 위해 2006년 6월 13일 이온이의 컴퓨터를 덕진서에 이미 제출한다. 덕진서는 이를 다음 날인 6월 14일 전북청 사이버수사대에 디지털 증거 분석을 의뢰한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이온이 컴퓨터를 인계받은 것은 6월 14일 오후 14시. 그런데 이전인 6월 13일 오후 19시 5분에 덕진서의 누군가가 이온이 컴퓨터에 접속한 흔적이 있다. 그리고 사이버수사대에 인계된 이온이 컴퓨터에서 인터넷 검색 및 사용 기록 등이 삭제되었다는 사이버수사대의 발표가 있었다. 즉, 이온이 컴퓨터에 접근하여 해당 기록을 삭제한 자가 있다는 것.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 중 하나가 바로 13일 오후 19시 9분 덕진서에서의 접근이다. 누가, 왜, 무엇을 위해서 이온이 컴퓨터를 저녁 시간에 켰을까? 그리고 무엇을 했을까? 그 결과 10가지의 정보가 모두 삭제된 것일까? 6월 3일 새벽에 날치기를 당한 이후 휴대폰이 없던 이온이의 유일한 외부 소통 수단은 컴퓨터에 설치된 네이트온이었다. 그러나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의 모든 기록이 삭제되어 버린 이온의 컴퓨터 포렌식 결과. 하지만 경찰은 이온이가 네이트온을 사용한 흔적을 일부 공개했다. 이 가운데 하나는 6월 4일 이온이에게 누군가가 날치기 당한 내용을 위로하는 내용이었다. 의아스러운 것은 사이버팀의 조사 시에는 없었던 메시지함의 내용. 즉, 경찰은 이온이의 네이트온 관련 기록을 이미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네이트사를 통해서
네이트온 사용 기록에 대한 정보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떠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는 경찰. 그럼에도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를 확보한 가족. 과연 진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2006년 6월 26일 전북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검색 기록과 사용 기록이 6월 4일 22시 48분부터 6월 8일 15시 4분까지 삭제되었다고 발표했다. 그 기간은 이윤희의 실종 전후 4일간의 기록. 하지만 가족의 자체 포렌식 결과는 더욱 충격을 안겨주었다. 경찰이 발표한 삭제 범위보다 더 큰 범위가 지워진 것. 자체 포렌식 결과 인터넷 기록은 경찰이 발표한 6월 8일 오후 15시 4분보다 4시간 34분이나 더 긴 6월 8일 오후 7시 38분까지 삭제된 것이다. 이는 6월 8일 오후 2시 18분 원룸에 침입한 자가 오후 6시 5분까지 이윤희의 컴퓨터를 쓴 시간까지 모두 삭제된 것이다. 왜 기록을 반드시 삭제해야 했을까? 이 침입자와 삭제한 자는 동일인인가? 아니면 조력자인가? 왜 이제 와서 경찰은 삭제된 부분이 사본으로 존재한다고 하는가? 그런데 왜 2020년엔 실수라고 사과했을까? 이미 2009년에 하드는 회수되었는데 2020년 이후에 어떻게 사본이 나타날까? 왜 정작 첨부되었다는 사본은 제시하지 못하는가? 덕진서는 이윤희 실종 이후 사건 관련 브리핑을 주기적으로 가족들과 기자들에게 수년간 해왔다. 그러나 컴퓨터와 관련한 브리핑은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었다. 왜일까? 시시콜콜한 것도 수사하는 티를 내려고 브리핑을 했던 경찰이었지만 오직 이윤희 컴퓨터에 대해서만큼은 입을 꼭 다물었다. 이는 함구나 마찬가지였다. 수많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도 경찰만 이상하지 않았던 것일까? 이는 비단 가족뿐만 아니라 관련하여 오랫동안 취재를 해온 기자들에게도 금시초문과 같은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경찰은 여러 차례 가족들에게 설명을 해주었는데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경찰은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왜 하는 것일까? 궁지에 몰린 것이라고 느끼는 것일까? 그들은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하는 말만 늘어놓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가족은 인터넷 기록 삭제에 대한 확인 및 항의차 2020년 1월 21일 전북청을 방문했고 이때 정보 공개 요청을 함께 했었다. 그리고 열람을 허용한다는 답변이 왔었지만 코로나의 악화 문제로 인해서 전주를 다시 가는 것은 어려웠다. 이후 계속된 어머님의 건강 악화와 수술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혹들을 기억하고 이를 조사해온 가족. 그리고 2023년 코로나가 끝나고 2023년 12월 수사기록 정보 공개를 요청하자 2차례에 걸쳐 3번을 거부한다. 그 사유 또한 기괴하다. 현재의 사실관계와 동떨어진 거부 답변서. 결국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가족. 허무맹랑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출된 경찰의 답변서. 이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반박 의견서를 냈으나 이에 대해서는 다른 답변서나 반박은 없는 상태. 그들이 갑자기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 2019년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 이후 인터넷의 검색 및 사용 기록에 대한 삭제가 이루어졌음을 인지했을 당시의 덕진서장과 전북경찰청장은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관련하여 중대한 증거라고 인지하지 못했을지라도 언론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해봤을 법한데 이에 대해서 누군가가 거짓 보고를 했는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조처를 시행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떠한 관련 내부 감사나 감찰을 진행한 바 없이 넘어갔다는 점이다. 단순히 직원의 실수였다고 아랫사람을 시켜 가족에게 구두로만 답변을 하도록 한 자들. 가족의 공식 사과와 해명 요청에는 묵묵부답하며 정보 공개만 거부하고 있다. 지난 5년을 참은 가족은 2019년 12월 14일 방송 및 2020년 1월 21일 항의 방문 당시에 임기 중이었던 덕진서장과 경찰청장에 대해서 직무유기죄로 고소를 하게 이른다. 현재 전주지검에서 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 진실을 솔직하게 관련 자료와 정보 기록을 제공하면서 가족에게 해명해주길 기대할 뿐. 하지만 경찰은 결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